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증시 날씨 맑음. 오늘도 시장의 랠리가 계속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이어졌다. 나스닥은 어느새 공식적 약세장 마이너스 20% 탈출 초읽기에 들어섰으며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35% 이상의 하락에서 반등하면서 안정감을 찾는 모양새다. 하지만 시장은 다양한 예측이 존재하는 가운데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의견과 아직 한 번 더 바닥이 남아있다. 또는 여전히 데드캣 바운스로 큰 폭락이 지속된다는 의견까지 참 다양하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수렁으로 빠져들게 마련이다. 투자는 간단 명료하고 단순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복잡계의 형태로 변수가 너무 많은 시장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며 우리가 이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의 성장성이 가장 유력한 종목을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뿐이다. 금일의 주요 증시 전망으로 긍정적인 예상 몇 가지를 가져와 봤다. 먼저 연준 의원 중 매파로 유명한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장단기 금리 수익률 역전 현상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면서 투자자들을 다독였다.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되면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일정 기간 뒤 찾아왔었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역사를 통해 배우고 예측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주식 투자를 무당 굿하듯이 비논리적으로 그때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껴맞추는 것도 너무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사고방식이 아닐까? 번스타인 분석가인 사라 메카시는 증시 심리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었던 사례가 1987년 이후로도 4번밖에 없었다며 적어도 1년 내에는 투자 심리가 호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센티먼트 레이더 창업자 제이슨 캐퍼트는 지난 6월이 시장의 바닥이었다며 향후 1년간 100%의 확률로 상승할 것이며 그 상승 중간값은 S&P 500 기준 약 23%로 내다봤다. 항상 시장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그 전망들도 꼬리를 달고 편승하는 것 같다. 그냥 싼 게 호재이고 비싼 게 악재이다. 그때그때 변하는 시장 전문가들 이야기들 귀담아 듣다가는 화병 걸려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타임이고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임이 분명하다. 금일 미국의 대표지수 역시 지속 상승세를 유지했고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반등세가 무섭다. 35% 이상의 바닥을 찍은 뒤 어느덧 7% 이상의 반등이 지속되고 있다. 좋은 주식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투자자들이 다시 찾게 되어 있다. 3배수 ETF는 중국 관련주를 제외하고 비교적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특히 볼즈의 최근 상승세가 눈부시다. 빅테크 기업과 고성장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 나스닥 100과 비교하여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훨씬 더 떨어지는 것 같다. 다음으로 2배수 ETF 종목으로 역시나 중국 기술주를 제외하고 골고루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3배 레버리지의 역배수를 추동하는 곡버스 ETF는 볼즈의 역배수 ETF를 중심으로 이틀 연속 하락하였고 저점 대비 상승률 역시나 많이 하락하여 기존 대부분 100% 이상의 수익률에서 이제는 50에서 100% 사이까지 내려온 모습이다. 역배는 언젠가는 결국 하락 전환된다. 참고만 할 뿐 투자를 권하고 싶지는 않다. 이것은 마켓 타이밍을 예측하는 행위이고 그것은 투자가 아닌 투기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급등주로 어라이벌 그룹을 가져와 봤다. 티커명 ARVL로 영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이고 큰 공장이 필요하지 않는 소규모 공장으로 작업이 가능하며 자율주행 및 배터리는 협력업체와의 제휴로 조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들어 전기차 기업들의 급상승이 눈에 띄는 것 같다. 전기차 시대는 우근시 일 안에 우리의 실생활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올 예견된 미래가 아닐까 싶다. 오늘 소개할 ETF는 코스피 주요 종목의 3배수를 추종하는 자랑스러운 미국 내 상장된 대한민국 ETF KORU이다. 지난 1월 8일 53.36달러란 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는 10달러 미만에 거래되고 있으며 코로나 당시 최저점은 4.28달러이다.
주요 구성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5% 이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등등 주요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골고루 담고 있다. 국내 시장은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절대 오를 수가 없다. 뒤집어 말하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삼성전자, KORU, ETF는 정비례하여 연동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바닥이라고 생각된다면 코스피 시장의 3배수 ETF인 KORU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불지 ETF 개별 종목 소식이다. 오늘 장 마감 뒤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ETS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소폭 상승 중이다. 또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75%를 2분기 말에 매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 중이다. 알파벳은 당분간 고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며 시장의 상승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지만 이는 엊그제 애플에서 발표된 긴축 경영과 일맥상통하는 문제로 알려진 악재는 시장에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 눈치 보는 투자자들의 성급한 매도로 잠시 흔들렸을 뿐 이내 안정을 찾았던 시장이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 후 기관들이 잇따라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가 하락장에서 선뜻 매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첫 번째는 바닥을 잡으려는 욕심 때문일 것이다. 같은 물건이라도 가급적이면 한 푼이라도 더 사게 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하지만 그 바닥은 내놓으라 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란 걸 명심하고 시장에 좀 더 겸손해져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하락장에서 반등할 때마다 나오는 데드캣 바운스 타령이다. 하락장이 길어지면 다시는 상승장이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든다. 비관론에 익숙해지고 엉망인 주식시장에 익숙해진다. 그리고 갑자기 오르는 시장이 어색해진다. 그러면서 양치기 소년처럼 이번에도 또 오르는 척 하다가 다시 미끄러질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하게 된다. 2010년 그리스 사태, 2015년 금리 인상,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다. 시장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데드캣 바운스를 운운하며 오히려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기에 급급했고 속절없이 올라가는 시장을 허무하게 바라보며 땅을 치고 후회하는 장면이 매번 상승장 전환시마다 반복되어 왔던 것이 시장의 역사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분위기가 너무 최악이니 좋아지면 다시 들어오겠다는 착각이다. 미안하지만 시장은 절대 이제 나 좋아졌으니 들어와도 돼 하고 시그널을 주고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은 항상 선반영된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미래의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 징후가 보이면 어느 순간 무섭게 치고 올라간다. 우리가 그 타이밍을 예측해서 상승장에서 들어올 수 있다고 오만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진짜 위험한 것은 대폭락이 아닌 시장을 떠남으로 인해 상승장에서 혼자 소외되고 시장이 한참 상승한 뒤에 뒤늦게 부랴부랴 끝물에서 합류하는 것이다. 항상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무보다 숲을 볼 줄 아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